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출혈 시 응급처치 방법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출혈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박으로 지혈시켜야 한다는 것, 이젠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위험자의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위험자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위험자가 공자의 제자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무리한 힘으로 인해 인대가 늘어나 관절에 부상을 입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는 관절을 접질렸다 혹은 삐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위험자에 관해 이해하려면 관절의 구조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입니다. 크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첫째, 위험자를 잘 처리하는 관절의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한다. 둘째, 탈구를 잘 처리하는 관절의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한다. 셋째, 위험자를 일으키는 원인과 증상을 설명한다. 넷째, 위험자의 응급처치 방법을 이해하고 습득한다입니다. 이번 주 강의 1차 시에서 알아볼 것은 관절의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특히 위험자를 잘 일으키는 관절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2차 시에도 관절의 해부학적 구조를, 3차 시에는 위험자의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관절의 해부학적 구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관절이 있기 때문에 몸을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팔꿈치 관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꿈치 관절이 없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녹차라떼 같은 음료나 피자, 스파게티, 한식 등 맛있는 음식을 움직여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는 정상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절 운동의 범위보다 과도하게 넘거나 혹은 과도하게 축소되면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뼈의 수는 몇 개나 될까요? 정답 즉시 나갑니다. 206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206개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약 270개 정도 되었는데 성인이 되면 그 뼈가 붙어서 최종 약 206개가 됩니다. 성장하면서 상당수 뼈들이 서로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근육의 수는 몇 개나 될까요? 확실치 않으나 약 640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심장도 근육이고 내장도 근육인데 이것을 포함하지 않고 뼈에만 있는 근육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관절의 수는 몇 개일까요? 물론 이것도 측정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의 뼈가 206개인데 각 뼈의 관절이 양쪽으로만 2개만 있다고 해도 약 400여 개 이상입니다. 이것도 기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관절을 관절이라 해도 되는지 혹은 붙어버린 뼈 사이를 관절이라고 해야 하는지 그런 걸 따지다 보면 굉장히 측정이 어렵게 됩니다. 사람은 별의별 것들이 다 붙어서 만들어진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체를 깊이 살펴보면 너무나 신비해서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신비한 것 중에서 관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현재의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킨 요인을 꼽으라고 하면 언어와 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 기록을 남겨서 지식이 축적되고 손을 통해 미세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이 미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관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동물이나 곤충은 현재나 몇천 년 전이나 동일한 형태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3000년 전 제비집의 형태는 지금의 제비집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냥 자연에서 살면서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저 우주에 집을 지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손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하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관절이 있는 것이 바로 손입니다. 손. 이 관절은 수십 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손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가동 관절과 움직이지 않는 부동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이 부동 관절입니까? 어떤 것들이 가동 관절입니까?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움직이지 않는 관절은 부동 관절이라 합니다. 부동 관절은 연결하는 뼈 사이에 틈새가 없고 결합 조직이나 연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사람의 골격 중 일부 뼈에 한정되며 운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동 관절은 두개골, 즉 머리들의 관절, 치아와 상하골 또는 위턱 또는 하하골, 아래턱 사이의 관절, 또 치골결합, 경골, 비골 관절 등이 해당됩니다. 인체에 있어서 대부분의 뼈가 이러한 가동 관절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동 관절은 움직이는 관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윤활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방식에 연결되는 두 개의 뼈 중에 한 개는 오목한 관절을, 다른 한 개는 볼록한 관절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접촉하는 관절면에는 관절 연골이라는 유리 연골에 의해 덮여 있습니다. 관절 연골이 없이 뼈와 뼈만 관절 안에서 부딪히면 삐걱거리고 통증이 있으며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관절 연골은 뼈의 관절면 끝부분을 덮고 있으며 관절면들 사이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두 개의 층인 섬유막과 윤활막으로 이루어진 관절 주머니에 쌓여 있고 그 속의 빈자리를 관절강이라고 합니다. 이 관절강의 내면을 덮고 있는 윤활막은 관절강 내에 윤활액을 분비하여 관절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동관절을 윤활관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관절강의 내부에는 연골성인 관절 원반 및 관절 낭속 인대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관절에 대한 종류입니다. 첫째, 평면 관절입니다. 평면 관절은 관절하는 면이 평면에 가까운 상태로서 운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손목 사이의 관절, 또 발목뼈 사이의 관절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손목에 있는 손목뼈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수강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 나갑니다. 손목 관절의 뼈는, 이곳에 있는 손목 관절의 뼈는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나갑니다. 발목배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발목뼈는 7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경첩관절입니다. 경첩관절은 관절면이 굽힘과 펴짐에 2가지 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일명 접번관절이라고 합니다. 손가락 뼈 사이의 관절, 상완 촉골 관절, 즉 팔꿈치 관절이 이에 해당됩니다. 셋째는 차축 관절입니다. 차축 관절은 관절머리인 원형의 뼈가 관절 오목을 가진 뼈를 따라 일축성으로 회전합니다. 일명 도르래 관절이라고 합니다. 위 요골 촉골 관절, 아래 요골 촉골 관절, 환축추 관절이 이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손목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를 요골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한국말로는 노뼈라고 합니다. 반대쪽 뼈에 있는 뼈를 척골이라고 하고 좌뼈라고도 합니다. 환추는 영어로 아틀라스라고 합니다. 아틀라스는 제1번 경추로 머리를 받치고 있는 첫 번째 척추에 해당됩니다. 혹시 아틀라스라고 들어본 학생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서 지구 모양의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신이 나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우리 몸에서 지구와 같은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제1 경추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틀라스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넷째는 타원관절입니다. 타원관절은 2개의 관절면이 타원형으로 운동은 그 장축과 단축의 2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요골 손목관절, 환추 후두관절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섯째는 안장관절입니다. 안장관절은 관절면이 뛰는 말, 안장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서로 직각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축성 관절입니다. 엄지의 손목, 손바닥 뼈관절, 집게 손바닥, 손가락 뼈관절이 이에 해당됩니다. 여섯째, 절구 또는 공이관절입니다. 절구관절은 관절머리가 공 모양을 하고 있고 관절 오목은 절구 모양으로서 운동이 가장 자유롭고 다축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어깨관절, 대퇴관절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정밀한 운동을 하는 관절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뼈, 근육, 인대, 건 혹은 힘줄, 연골, 활액막, 활액, 관절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대, 자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인대와 힘줄의 차이는 뭘까요? 인대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 주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건, 힘줄은 근육과 뼈 사이를 연결해 주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인대와 힘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구조물입니다. 관절 전체를 둘러싸는 캡슐 같은 것을 관절낭이라고 합니다. 뼈 각자와 관절낭 안쪽을 싸고 있는 것을 활액막이라고 하며 관절 안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액체를 활액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관절은 한번 손상당하면 완벽한 회복을 하기 쉽지 않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관절이 한 번 다치면 회복된 후에도 찬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시리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어디를 삔 적이 있을까요? 주로 어디를 삐었을까요? 학생들이 경험한 것처럼 삔 것을 바로 염좌라고 했습니다. 염좌를 주로 일으키는 관절은 발목, 무릎, 허리입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 발목 관절, 허리 관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무릎 관절입니다. 자신의 무릎 관절을 한 번씩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관절에는 어떤 뼈들이 있겠습니까? 이 허벅지에서 만져지는 대퇴골, 우리나라 말로는 넙다리뼈와 하지에 있는 경골, 정강이뼈가 있습니다. 또 무릎에 관련된 뼈가 더 있겠습니까? 아마도 수강생 얼굴들을 보니 더 이상 관련된 뼈가 있나 하는 얼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관련된 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릎 전면에 있는 뼈가 있습니다. 그 뼈의 이름은 슬개골입니다. 무릎 관절은 넙다리뼈인 대퇴골과 정강이뼈인 경골 사이에 있고 슬개골이 무릎 위를 덮는 형태입니다. 인대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고 힘줄은 근육과 뼈 사이를 연결해준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뼈 끝에는 관절면을 이루는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관절랑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관절랑 내부를 싸고 있는 것이 활액막이고 활액막으로 둘러싸이는 공간에는 활액이 차 있습니다. 관절면 사이에는 활액이 윤활유 역할을 하여 관절이 매끈하게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동일한 무릎 관절로 입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 무릎이 삐었을 때 염좌시 잘 손상받는 구조물입니다. 그 첫째 구조물은 무릎에 있는 인대입니다. 무릎에 있는 인대에는 관절 안에 있는 전방, 후방, 십자인대와 바깥측에 있는 내측, 외측, 축부인대입니다. 둘째는 반월상 연골입니다. 반월상 연골은 관절면 내측과 외측에 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무릎 관절이 삐끗하면 내부에 있는 이 십자인대가 손상받기 쉽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관절 내시경으로 본 십자인대 손상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바로 십자인대가 전방, 후방에 존재합니다.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무릎이 삐끗하여 손상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십자인대가 손상받기 쉽습니다. 십자인대가 손상받고 난 후 십자인대 재건수를 시행하면 군 면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릎 관절에서 십자인대가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목 관절입니다. 발목 관절은 좀 더 복잡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뼈의 종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발목 관절은 경골인 정강뼈와 비골인 종아리뼈로부터 내려오는 신체의 체중을 발꿈치와 발바닥으로 전달하여
분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목 위에는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있습니다. 발목 관절에서 아래쪽에 있는 족근골은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꿈치뼈인 종골, 발목뼈인 거골, 주상골은 손배뼈와 3개의 설상골인 쐐기뼈, 입방골인 입방뼈로 되어 있습니다. 인대는 여러 인대가 모인 삼각인대, 외측인대가 있습니다. 무릎 발목에도 근육과 연골, 힘줄 등이 있습니다. 발은 보시는 그림처럼 약간 아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바닥이 아치 형태인데 발바닥 안쪽 아치 형태가 낮아지거나 소실돼 평평한 상태를 우리는 평발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발바닥 아치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때 완성되곤 합니다. 자신의 발이 조금 걷고 나면 쉽게 아프다면 한 번쯤은 이런 평발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인대를 중심으로 본 그림입니다. 인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인대 이름은 연결되는 뼈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전거비 인대는 발목뼈인 거골과 종아리뼈인 비골을 연결해 시켜주는 인대로 전방에 있기 때문에 전 거골의 거, 비골의 비, 전거비 인대로 명명된 것입니다. 발목을 삐끗하면 이런 인대들이 손상되어 발목 염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갑자기 움푹 파인 것을 밟아 발목이 겹칠 때, 균형을 잃어 발목이 삐끗할 때 이 인대가 잘 손상받습니다. 다음 사진은 정상 발목 단순 방사선 사진입니다. 발목을 삐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진을 주로 찍게 됩니다. 이 발목 단순 방사선 사진은 뼈 이상을 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졌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뼈 방사선 사진은 선 연결이 잘 이어지면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뼈가 겹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는 뼈 선을 따라 그거 보면 일반인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리 관절에 대한 그림입니다. 누군가는 허리가 가정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허리가 아주 튼튼해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부이며 집으로 말하면 집을 받쳐주는 대들보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모양은 약간 S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척추를 구성하는 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척추뼈는 목뼈인 경추, 등뼈인 흉추, 허리뼈인 요추, 엉치 등뼈인 천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척추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번만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8개의 경추이고 바로 밑에 12개가 흉추이고 그 밑에 허리를 구성하는 요추가 5개이고 똥달배에 붙어있는 척추뼈가 우리는 천추라고 하는데 이 5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뼈의 총 몇 개일까요? 맞습니다. 3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척추뼈가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맛있게 먹는 뼈다귀 해장국 혹은 감자탕 집에 나오는 뼈다귀가 바로 이 척추뼈들입니다. 갑자기 감자탕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허리를 삐끗하거나 다친 경우는 주로 요추뼈 부분의 근육이나 인대 손상으로 허리 염좌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을 때는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냥 허리를 굽혀서 90도 상태로 물건을 들지 말라고 합니다. 허리를 보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을 때 들어 올리는 속도를 천천히 해야 됩니다. 자기가 튼튼하다고 갑작스럽게 물건을 들어 올리면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을 들을 때 최대한 몸에 붙여서 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물건을 들 때 허리가 앞으로 많이 숙여지지 않도록 물건을 들여야 합니다. 허리 관절의 구성 요소를 보면 보통 관절과 다른 특징적인 구조물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라 불리우는 추간판이 있는 것과 척추뼈 뒤쪽 사리를 지나가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중추신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는 여러 가지 통증이 잘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허리에서는 뼈 때문에, 근육 및 인대 때문에, 신경 때문에, 디스크 때문에 통증을 잘 일으킵니다. 허리를 삐끗해서 염좌를 초래하면 치료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리는 가정의 행복이라고 말한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허리 관절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과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부들이 쪼그려 앉아서 하는 손빨래, 걸레질, 다름질 같은 동작을 피해야 합니다. 허리에 좋은 운동은 바닥에 엎드려서 허리를 폈다가 구부리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10분씩 하는 것입니다. 혹은 엎드려 네 발 자세에서 한쪽 엉덩이를 옆으로 들어주는 운동을 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허리 통증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허리 통증이 완화되면 심지어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발목 관절, 무릎 관절, 허리 관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탈골이나 탈구와 밀접한 관절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채널 고정, 시선 고정, 당신의 가치가 달라집니다.